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하지만 그게 맞는 걸까요? 도대체 저는 어떻게 이 시간을 견뎌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네, 본인 안녕하세요.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시흥시 정왕동에서 왔습니다. 이게 저희가 언제였죠? 작년 6월 24일입니다. 그러면 거의 이제 1년 가까이 되어 가네요. 네, 선생님이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짧게 얘기 한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게 좀 힘드신지. 제가 그 현장에 있었고요. 음,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아이들을 하늘나라로 보냈어요. 그 아이들이라고 하는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요. 동료들. 네, 그러면 선생님은 화재가 나고 선생님이 다치진 않으셨어요? 거기 2층에서 아. 사고가 났었는데 저도 1층에 있었고요. 아, 조금만 늦었으면 저희도 위험했을 상황이었긴 했습니다. 시간이 그래도 1년이면 길지도 않고 또 짧지도 않은 시간인데 어떤 게 선생님을 제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때요? 전 살아있는 것 자체가 지옥일 때가 많아요. 음, 모르는 사람들의 말들을 듣기가 엄청 힘들었었어요. 확인 안 된 말들이나 진실이 아닌 말들 때문에 마음 아픈 일이 정말 많았어요. 그게 어떤 말일까요? 구체적으로? 사실이 아닌 말들이 그냥 거짓 기사들 아니면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힘들긴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그때 일을 하시는 건 아니세요? 네, 쉬고 있어요. 그런 거 말고도 선생님이 너무 힘들고 좀 숨이 안 쉬어지고 그러는 건 어떤 거예요? 조금 소리에 민감해요. 소리에? 네. 어떤 소리요? 터지는 소리에 민감해서 경기를 일으킬 때가 많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화재나 이런 거를 잘 못 봐요. 화면이나 이런 걸. 화재라는 소리만 들어도 조금 반응을 해요, 몸이. 오늘은 누구랑 오셨어요? 오늘은 저 혼자 왔어요. 혼자 어디를 다니시거나 그런 건 불편하진 않으세요? 원래 그렇게 못 해요. 거의 1년 동안 거의 집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1년 동안 거의 집에만 있다가 오늘 혼자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네. 운전하고요? 아니면은 지하철 타고? 도저히 지하철을 못 타서 저는 택시 타고 왔어요, 오늘. 내가 폐쇄된 공간이고 내가 이렇게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좀 답답하거나 공황 증상이 일어나기도 하세요? 안정을 줄 사람이 옆에 있으면 괜찮은데 저 혼자서는 그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혼자 먼 거리를 오신 거예요? 오고 싶었어요. 오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선생님 말을 좀 듣고 싶었어요. 강연을. 강연을 직접? 네. 직접 보니까 어때요? 왜 웃어요? 여러분 왜 웃어? 지금 왜 웃어? 나 이상한 사람 되게. 지금 어머 미쳤나 봐. 화면에서 보던 만큼 멋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 웃어? 왜 또 웃어? 어머 미쳤나 봐. 나 진짜 정말. 강연에서 몇 번 소개해드렸지만 그래서 이제는 아마 다 아실지도 몰라요. 제가 전에 청담동에 되게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데 이제 벽에 이렇게 그 글이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그 내용이 오늘 선생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은 사랑 없이 움직일 수 없나니. 내용이 너무 좋아서 다시 읽어봤어요. 구름은 바람이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고 사람은 사랑이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나니. 그 밑에 병천순대라고 써져 있었어요. 여러분이 오늘 비 오는 날이잖아요. 토요일이에요. 각각 다 사정이 있어요. 근데 누구는 되게 몸이 아픈데도 왔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혼자 올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또 되게 멀리에서도 오셨단 말이에요. 여기가 강남이잖아요, 녹화장이.
여러분 가까이에서 오신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강남 느낌이 안 난단 말이에요, 지금. 딱 보면 느껴, 나는 그런 거를. 강남 아닌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적지 않은 시간과 적지 않은 돈과 그걸 들여서 왔어요. 그러면 우리의 이 몸을 움직이게 한 그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냐? 그 시에 의하면 사람은 사랑이 아니면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누구에 대한 사랑이냐? 김창옥을 보고 싶어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내 삶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 누구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창옥을 보고 싶은 것 같고 김창옥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거울에 보이는 건 어떤 것만 보여요? 뭐라도 대답 좀 해주면 안 돼요? 질문에 너무 약하다, 대한민국. 근데 목소리를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어요? 내 얼굴 이러면 돼. 내 얼굴! 그게 사물이든 사람이든 거울에 보이는 건 내가 실존하는 사람이나 물건만 거울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 거울 앞에 섰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김창옥이 보고 싶었던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내 삶을 사랑하거나 애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언가 보고 싶거나 만나고 싶거나 하고 싶은 일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선생님 삶을 재건할 만한 선생님이 선생님을 애정하는 그 마음이나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반사돼서 보인 게 그냥 김창옥일 뿐이에요. 그러니 김창옥에게 너무 반응할 필요는 없고 지금은 힘든 시기니까 내가 나를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엄청 축하할 일이에요. 왜? 선생님은 지금 아마 마음의 허들을 엄청 많이 넘어서 여기까지 오신 걸 거예요. 1년 만에 나왔단 말이에요. 선생님 제 책 있어요? 없어요? 아니 팔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나 진짜 지금 여러분이 저를 양아치를 만드네요. 나 선물하려고 그랬지 나 진짜. 선생님 일단은 핸드폰 갖고 한번 우리 같이 사진 한번 찍어요. 오세요. 일상으로 잘 돌아오시라고 박수 한번 주세요. 근데 선생님 이거 우리 아까 찍었는데 저 배경으로 찍혔어요. 야, 이거 진짜 너무 앞으로 살아갈 길을 비춰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의 어두운 기억들은 어떻게 지우냐. 근데 그거는 동네 어떤 사람이 밤에 구멍난 소쿠리로 뭘 막 이렇게 하니까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어둠이 싫어서 어둠을 풀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어둠을 구멍난 소쿠리로 풀 수 없잖아요. 어떻게 어둠을 퍼요? 저 빛이 와야 돼. 저기하고 너무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원래 가장 이렇게 좀 퍼내는 거는 사실 시간입니다. 10년, 20년, 30년인데 문제는 뭐냐? 시간이 지났는데 더 선명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때 맡았던 냄새는 시간이 지나도 더 날지 몰라요. 그 뭔가 타는 냄새가 있거든요. 플라스틱 같은 거 타는 냄새. 그리고 그때 팡 터졌던 소리들. 그 너무 식상한 얘기지만 물 안에 떨어진 잉크는 물을 계속 부어서 맑게 하는 게 최선인 것처럼 이미 우리의 뇌 안에 너무 강한 게 들어갔거든요. 그래도 좋은 기억으로만 어두운 기억을 물리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두운 기억 물리치려고 하면 안 돼요. 좋은 거 많이 하려고 해야죠. 저번 주에 수술했거든요. 귀 수술을 1년 반 만에 또 했어요. 거기 저 성모병원에서 했거든요. 저 이번 수술실에서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요. 두 가지인데 그 수술
받침대 같은 게 스테인레스예요. 스댕이 되게 차요. 그리고 수술실은 이 기계나 이런 것 때문에 보통 온도보다 차요. 근데 담요 같은 걸 덮어주는데 저 이번에 깜짝 놀랐잖아요. 그 담요를 따뜻한 걸 덮어주더라고요. 내가 이거 따뜻하다고 느끼는 건가? 전기장판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장판 살래요? 그래가지고 바퀴 달린 침대로 사람을 계속 가잖아요. 그 수술실까지 가는 시간이 엄청 긴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가는데 저 천장에 성경 말씀들을 하나씩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거기 가톨릭 재단이니까 그렇게 해놓은 거죠? 일반 병원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일반 병원은 뭐 불경이에요? 아, 일반 병원 없어요? 아, 없어. 수술실로 들어가는 그거 한 2분 안 돼요. 전신 마취하기 전까지. 근데 엄청 길게 느껴져요. 근데 딱 그때 도움이 된 두 가지는 따뜻한 전기장판, 그리고 그 글귀. 그 글귀를 보면서 마음이 피가 따뜻해져.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뭐,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질병은 낫게 될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딱 이렇게. 피가 따뜻해지고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의식이 이렇게 없는데 마취과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얼마나 쫄았겠어요. 그러더니 저를 딱 보더니 그분이시구나. 체격이 좋으시네. 그렇지만 마취를 이길 수는 없어요. 저 진짜 1도 거짓말 아니. 진짜로 이렇게 했어요. 진짜로 이렇게 했어. 저 진짜 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뭐 잘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이제 뭐 주사 딱 하니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유난히 그 시간이 추워서 그런지 그 전기장판이 야, 이게 이렇게 따뜻한가? 그리고 선생님들이 친절하시더라고요. 네. 유난히 한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신 거예요. 이렇게 마취하는 주사라서 많이 아플 겁니다. 하나, 둘, 셋 하고 할게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 끝나고 마취 안 풀렸는데 사인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팬이라고. 어쩐지 너무 친절하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취 안 풀렸는데 그래서 사진 같이 찍었어요. 사람이 말입니다. 공부한 거는 까먹는데 친절한 거는 잘 안 까먹는데요. 그런 거 같죠? 공부한 거는 다 까먹어. 암기한 거는 다 까먹는데요. 근데 친절한 거는 또 잘 안 까먹는데요. 그래서 선생님 오늘 우리가 같이 사진 한번 찍고 이제 집에 가면서 그 사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프린트 하세요. 프린트. 사진관에서 해줘요. 그리고 액자. 왜 웃어요? 저 양아치 되게 왜 웃어요 지금 나 따뜻한 얘기 하려고 하는데. 그 액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선생님이 자주 보는데 화장대 앞에 이런데 아침에 화장할 때 이렇게 같이 둘이 사진 찍은 거. 저 햇빛 쫙. 그래도 좋은 기억으로만 어두운 기억을 물리칠 수 있거든요. 오늘 너무 잘 오셨고 선생님 삶을 건설할 마음의 힘이 선생님한테 1년 만에 생긴 것 같아요. 만약에 선생님이 저한테 지금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이크 잡고 질문 한번 하셔도 돼요. 아니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해도 돼요. 없어요? 그러면 또 한 번 더 오고 싶을 때 와요. 그때는 우리 나가면서 우리 PD님한테 선생님 연락처 주시고 가세요. 그리고는 올 한 해 동안
선생님이 오시고 싶을 때 언제든지 저희가 초대하기. 혹시 일회인 분이랑 같이 와도 돼요? 저 말고 4분 더 계시거든요. 아, 그분들? 그렇죠. 근데 전 남자친구는 안 돼요. 아니에요. 회사 동료분들이세요. 알았어요. 근데 남자친구인데 동료라고 하고 그건 안 아니, 되고 아니. 동료는 돼요. 네. 그러면 그 동료분들. 동료분들하고 올 한 해 동안 언제든지 오고 싶을 때는 올 수 있는 자유 이용권. 감사합니다. 불분명확한 생각이다. 불분명확한 발음의 가장 큰 원인은 불분명확한 생각이다. 그러면 이거의 응용편, 불분명확한 발표의 가장 큰 원인은 그러면 불분명확한 생각이다. 그러니까 발표를 잘하려고 하면 발표를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나의 생각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 생각이 지식이든 의지든 감정이든 이게 명확한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가 글 발표하면서 내가 불분명하네, 어떻게 스피치를 해야지, 이걸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이, 내 지식이, 내 감정이 명확한가? 요거를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강사님 저는 명확한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요. 근데 왜 압도하지 못하는 걸까요? 두 번째 가장 큰 원인은 욕심. 뭐라고요? 욕심. 욕심을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자기만큼 안 하려고 하는 거.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하려고 하는 거. 근데 자기의 생각이 있고 자기 몸이 있거든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누나들은 어깨에 뽕 들어간 가다마이를 많이 입었어요. 자켓. 자, 근데 오늘 이 옷에 보세요. 뽕이 없죠. 근데 옛날엔 여기에 뽕을 엄청 넣었다고요. 자,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뽕을 주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압도가 안 돼요. 압도는 에너지로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수구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빨려드는 현상이에요. 근데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압도해야지, 그러면 몸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아까 말했죠? 압도는 압도하고 싶은 게 나쁜 게 아닌데, 진짜 압도하고 싶으면 사람을 이렇게 덮으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수구처럼, 하수구 그 뚜껑 열면 이렇게 되죠. 이게 오히려 압도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욕심을 갖고 하면 그렇게 안 된다. 그냥 나만큼만 하려고 해야 된다. 뽕을 빼라. 자, 그러면 너무 제가 그렇게 존재감이 많지 않은데요? 존재감이 커야 사람들을 압도하는 게 아니에요. 무대의 법칙은 솔직해야 압도해요. 진실해야 집중해요. 과장하면 안 돼. 욕심이 들어가도 안 돼요. 압도하는 힘은 거대한 힘이 아니라 진실함이다. 솔직함이다. 건강합니다. 그게 사람들을 빨려들게 하는 힘이다. 과장되게 하고 오버하려고 하고 멋있게 보이려고 하고 이런 것은 몸에 힘을 주게 돼 있다. 그러면 무대에서 더 떨려. 원래 이 무대 자체가 집중해서 떨리게 하는 데예요. 근데 여기에서 잘 보이려고 하면 무대의 힘과 나의 오버된 힘이 둘이 겹쳐가지고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그러면 성악가 같은 경우에는 고음에서 어떻게 돼요? 이런 건 아주 합창을 하시네요, 그냥. 뭐 좀 어려운 거 물어볼 때 이러다가 삑사리. 맞아요, 삑사리가 나. 이탈. 근데 저는 오늘 우리 15살인 친구가 이렇게 와서 이런 글을 쓴 거 자체가 우리 친구 안에는 원자로 같은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오늘 강연 어때요, 친구는? 좋아요. 좋아요? 네. 뭐 더 해줄 말 없어요? 좀 인정받으려고 그러는데. 좀 내용을 정리해 가고 싶어요. 아, 그래요.
나중에 우리 친구 한 질문은 이거 편집 안 할 거니까 그 나중에 이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친구가 질문한 거랑 선생님이 친구 질문에 대한 선생님 생각을 몇 번 더 봐봐요. 그래야 제가 조회수 올라서 광고를 좀 더 많이 받거든요. 그러다가 친구 100명한테 퍼줘요. 그래가지고 이거 너도 100명씩 안 퍼주면 저주가 올 거다라고 하는. 결혼 26주년으로 토크 콘서트에 왔습니다. 김창욱 강사님의 위로를 받고 싶어서요. 저는 축하를 받고 싶어서 이게 문맥이 자연스러운데 뭐를 받고 싶다고요? 위로를 받고 싶어서. 네, 어디 계세요? 저희가 동갑이고요. 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알다가 서로 결혼을 했는데 둘 다 갱년기라서 남편이 되게 잘 삐지고 잘 화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26주년 기념으로 선물을 주고 그리고 이제 이 토크 콘서트를 예매를 했어요. 남편한테 위로를 주고 싶어요. 그래요. 우리 어머니 참 위기를 지혜롭게 넘기네요. 참 위기를 아주 지혜롭게 정말. 근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남자들이 뭐 한국 남자랑 결혼하신 여성분들에게 여쭤볼게요. 한국 남자가 나이 먹으면서 계속 어른이 되는 것 같아요? 애가 되는 것 같아요? 애가 돼요? 그럼 좀 인자해져요? 잘 삐져요? 그럼 삐지면 대화로 풀려고 그래요? 자기의 동굴로 들어가요? 또 동굴로 들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편이에요? 보통 동굴로 들어간 그 남자를 냅둔다고요? 냅둔다고요? 그냥 방치한다? 보통은 기다려준다라고 하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 냅둬 그 새끼. 부산에 어떤 아주머니는 남편이 동굴에 들어가면 동굴 밖에 공구리를 쳐버린다 이런 아줌마도 있어요. 그럼 왜 삐지는지 소개할게요. 자, 삐진다는 거는 삐지기 전 증상은 섭섭함이에요. 그럼 인간은 언제 섭섭하죠? 일을 많이 해서 섭섭한 게 아니에요. 못 알아줄 때 섭섭한 거예요. 못 알아줄 때. 그럼 남자가 여러분 젊은 남자들 잘 안 삐져요. 젊은 남자가 삐지는 거 봤어요? 별로 안 삐져요. 나이가 40, 50, 60이 되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삐지기 시작해요. 나이가 먹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해요. 첫 번째, 뭔가를 작든 크든 이루어 봤다. 그러면 이뤘으니까 뭘 받고 싶어요?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죠. 내가 이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어요. 진짜 대단하다. 아버지 이번에 뭐 신인 법관 임용됐습니다. 최종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대단하다 우리 아들. 인정을 받고 싶죠. 근데 아버지 이번에 뭐 법관 임용됐습니다. 겸손해라 이 새끼야. 겸손. 뭐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 겸손. 아버지는 월남 스키부대에 있었어. 거기는 특수부대야. 조사에도 안 나와. 아버지는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산에 가서 막 칡 먹고 막. 거기 어떤 버릇없는 아들은 몸에 좋잖아요. 올가닉 칡.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아들이 몇 명 되나요? 아버지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구나. 내가 고생한 거 얘기하면 자기 위주로 말하시고 내가 수고했는데 왜 그 영광을 자기가 가져가? 진짜 너무 섭섭하다. 처음엔 섭섭했던 거예요. 섭섭이 쌓이니까 서운해. 서운이 쌓이니까 억울해요. 근데 그걸 안 알아주니까 삐진 거예요. 그때 안 알아주면 폭력적이 되거나 평화주의자들은 삐져서 자기의 동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생동물은 상처를 입으면 누가 치료해주는 무리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깊숙한 동굴로 들어가 버려서 먹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지 호흡이 골라져서 낫는 거래요. 아니면 거기서 죽고 싶어 한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잘 삐지는 건 남편이 막 신앙심 생활이 엄청 열심히 해요. 진심으로. 그런 남자 잘 삐진 사람 별로 없어요. 왜? 그게 부처님이든 신과의 관계에서든 거기서 위로를 받고 거기서 인정을 받거든요. 넌 대단하다. 넌 정말 열심히 살아왔어. 너 실패해도 난 네가 소중해.
인정받으니까 왜 삐져요? 그리고 친구가 있어가지고 뭐 어떤 형들이 야 너 너무 애쓴 거야. 너 대단해. 형이 봐도 넌 대단한 거야. 그러면 그 남자 안 삐지죠. 근데 한국 남자 뭐 그런 거 없어요. 뭐 그냥 힘들다고 할 때 뭐 술이나 먹고 뭐 술 먹어야 마음이 열려. 세 병 완전 열려버려. 문제는 정신이 없어져 버려. 그럼 이제 정신이 없으니까 뭐 힘듭니다. 뭐 선배도 할 말 없으니까 먹어 이 새끼야 먹어. 야 먹어 이 새끼야 말한다고 돼? 먹어. 집에 가다 비둘기야 너도 먹어라.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 비둘기 엄청 많아졌잖아요 지금. 친구도 없어. 그러니까 이 인정을 누구한테 받고 싶어 할까요? 자기 와이프한테 엄청 받고 싶어요. 근데 자기가 성과 냈을 때 자기야 나 임원 됐어 대단하지 이렇게 거의 안 해요. 그냥 뭐 임원 됐어? 그럼 됐는데도 뭐 일만 많이 하는 거야. 그냥 다 시간 되니까 된 거지. 이때 엄청 속으로 기대하는 게 상대방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그때 막 놀라면서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자기야. 나도 좋은데 자기 얼마나 좋냐. 진짜 이런 거 바라는데 거기다 대고 여보 승진했어 그랬더니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됐어 안 됐어 지금. 내 성격 알지? 내가 자기 26년 봤잖아.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닌 그런 여자잖아. 성격 자체가 그래. 나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 나는 성격 자체가 원래 한 번 아니면 아니야. 나는 알았어? 자기는 내 말대로만 하라 말이야. 그러니까 핀 거야. 자기는 앞으로 26년 동안 내 그냥 종노릇만 하면 돼. 자기는 알았어? 방울뱀 마지막에 지나가고. 그러니까 남편들이 나는 자연인이다 계속 보고. 일을 많이 해서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인정과 격려와 위로를 너무 못 받고 어른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버지에게도 동성들에게도 친구에게도.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위로도 못해요?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거나 인정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전 요즘에 되게 기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어떤 좋은 말을 하고 제가 놀라는 게 기뻐요. 그리고 제 입으로 말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말이 나지? 전에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강연 잘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뭐 그냥 뭐지? 아니야. 그냥 야매로 주댕이 가는 거야. 아니야. 그리고 저쪽에 가서 너무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뭘 받고 싶을까요? 존재에 대한 인정. 성과에 대한 인정 말고요. 네가 있어서 나는 너무 좋아. 그 느낌을 원하는 거예요. 그걸 성장 과정에서 못 받으면 나이 먹고 섭섭해지는 거죠.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지금 남편하고 계속 살 거예요? 남편은 원치 않을 거예요 아마. 단 한 번도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시련이 오고 무너지고 더 노력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이제는 제가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힘듭니다. 숨이 막힙니다. 이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고 요즘에 되게 말씀을 자주 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최근에 우리가 힘든 일이 있었다면 그건 우리가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유명한 메시지를 어디에서 봤냐면 누군가의 인스타 대문글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심한 감동을 받았죠. 우리가 힘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진심이었다는 뜻이다. 여러분이 최근에 힘들었다는 건 올해 재수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삼재라는 뜻도 아니에요. 아홉수는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 프레임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힘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진심이었다는 뜻인 거죠. 그러면 진심으로 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살면 또 힘든 일이 찾아오니까. 저는 제주도에서 삼겹살을 먹다가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삼겹살을 언제 뒤집나 봤더니 한쪽을 진심으로 구울 때 삼겹살을 뒤집더라고요. 그 누가 삼겹살을 먹으면서 삼겹살이 뒤집혔다고 표현합니까? 고기가 익어간다고 말하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뒤집힌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는데 억울하게 뒤집힌 게 아니에요. 이혼은 삶이 뒤집힌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삶이 익어가는 거죠. 어떻게 사람의 이혼으로, 이직으로, 사업의 실패로 자기의 인생이 뒤집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삶은 그렇게 흑백 논리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삶은 되게 컬러풀합니다. 다만 우리가 컬러를 담을 수 있는 기술이 없었을 때 삶을 흑과 백으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삶은 결혼이냐 이혼이냐, 성공이냐 실패냐, 부자냐 가난하냐, 유식하냐 무식하냐, 권력자냐 평민이냐라고 그런 단순한 단어로 저는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설명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진심으로 삶을 살아내면 삶이 반드시 잘 되고 하늘이 그 사람을 계속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역설적이지만 마음이 뒤집힐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봐, 이러니까 진심으로 살 필요 없어. 그러니까 군대도 대충 줄 서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마음을 다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돈은 벌어도 자기 삶의 자족의 만족도에 다다르지 못하는 거죠. 삶을 계속 진심으로 구워내야 자기의 적정한 입기에, 굳기에 있는 거, 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세상이 준 프레임으로 난 실패했다, 성공했다, 이번 생은 글렀다, 삼재냐, 재수에 온 붙었냐, 이렇게 판단할 일이 아니라 기도를 종교가 있든 없든 소망해야 될 것은 진실되게 삶을 구워갈 에너지를 부여받게 기도하는 것과 의지가 있다면 그 에너지가 있는 개인과 공동체와 장소로 커넥팅을 하든 아니면 그곳에 가서 자기를 노출하는 거예요. 사우나 같이 맥반석에다가 자기를 노출하라. 그럼 거기서 뭐가 나와요? 원적외선. 그때 우리는 계란을 구워 먹으면 되잖아요. 그때 나온 제품 맥반석, 원적외선, 황토 구운 란. 자, 그 에너지에 자기를 노출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힘이 생기면 힘없는 사람이 보이실 거예요. 그건 과거에 여러분이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건 과거의 우리를 찾아가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신비한 세계와 비슷한 현상입니다. 의지를 갖고 다시 힘을 내서 우리의 삶을 잘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은 이 우주에서 심히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꽃이 피지 않아도 열매를 맺지 못해도 우리는 모두 다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은 어렸을 적에 권위주의자를 많이 경험한 것 같아요. 권위주의자가 뭐냐면 권력과 위력으로 남을 억압하는 자들이래요. 그럼 이제 권력, 위력, 뭐 쉽게 말해서 나이, 뭐 내가 몇 살이야, 아니면 너 몇 기야,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내가 뭐 너그 서장하고 뭐 다 했어, 뭐 사우나도 하고 뭐 밥도 먹고 뭐 남자들 사이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관계가 빨리 친해지는 줄 아세요? 서열이 빨리 정리가 돼야 빨리 친해져요. 그리고는 그냥 제가 동생이면 형님 그냥 저 말 편안하게 하십시오. 저 그냥 형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래 아이씨다 그럼 말 놔도 되지. 이제 그러면 관계가 빨리 정리가 돼요. 근데 여자분들은 상대적으로 서열 정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 나서 여자들은 처음 보는 사람하고도 이렇게 많이 친해지더라고요. 제가 되게 놀란 게 콘서트를 하면서 여자분 두 분이 엄청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오늘 처음 만났대요. 전 속으로 뭔 짓이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오늘 처음 왔는데 막 자기 애기들 얘기도 하고
뭐 막 그리고 나중엔 전화번호도 주고받고 막 언니 동생 막 하더라고요. 근데 남자들은 그런 게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권위주의자를 많이 경험했다는 거죠. 아버지가 권위주의자였던 사람도 있어요. 형이 권위주의자였던 사람도 있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에게 처맞게 돼 있어요. 중고등학교 가면 선생님한테도 처맞고 선배한테도 처맞아요. 군대 가면 또 처맞고, 사회에 나오면 자본이라는 완벽한 계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먹으로 때리지는 않지만 철저한 위계 질서가 있어요. 돈에 의한.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나이가 20 이상이 넘으면 누군가의 말을, 특별히 남자의 말을 그렇게 듣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의 말을 듣는다고 해도 말을 부탁하듯이 하지 않으면 거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보 뭐 이렇게 좀 해줄래요? 여보 집에 좀 들어와 줄래요? 여보 저도 에르메스 사줘요. 사줘요 보다 사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속으로 더 생각할 거예요. 근데 야 나도 사고 싶어. 그러면 이제 남자들이 속으로 왜 명령을 해? 그러면 자기도 뭔가 핑계를 대거나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여성분들 꿀팁입니다. 여러분 얻어내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요? 부탁. 근데 말투도 중요해요. 사주실래요? 그따구로 하면은 이제 기분이 안 좋겠죠. 뭐 사줄 수 있어요? 나 이거 조금 그런데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고 나면 꼭 고맙다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고마워 이렇게 이렇게 되게 해줘서 내가 너무 그 피드백을 하면 또 남자분들 제 얘기 좀 일리 있어요 없어요? 봐봐요 이 억울한 말도 들어봤죠 지금 있어 좀 그렇게 해주라 씨 나 진짜 억울해. 근데 이제 최악은 뭐예요? 명령으로 요구하고 받았는데 인정하는 피드백이 없는 경우. 근데 뭐 작은 거라도 이렇게 선물했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이거 해서 너무 이렇게 너무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이제 남자들은 보통 더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권위주의자를 많이 경험했을수록 명령을 싫어한대요. 이렇게 명령하고 지시하고 이러는 거. 근데 지금 이제 남자분들이 점점 이렇게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왜 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 10년 전에 이런 토크쇼 할 때 남자분들 거의 안 왔거든요. 아니면 와서도 안 들어왔어요. 그럼 밖에 있어, 밖에서 이렇게. 근데 이제 남자분들이 엄청 많이 온다고요. 진짜 이렇게 많이 오는 게 전 제일 놀라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그건 누구 생각인가요? 그건 그 권위주의자 아줌마 생각 아닌가요? 모든 걸 지 위주로 생각하시는 에? 재밌어서? 봐봐요. 지금도 남자들은 대답을 안 하고 여자만 대답을 하잖아. 왜 쥐들이 대답을 하냐고요. 남자들이 많이 오는 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왜 쥐들이, 저 권위주의자들이야 전부 지금. 남편한테 물어봤는데 왜 쥐가 말을 하냐고요. 봐봐 지금도 또 말하잖아요 여자가. 진짜 왜 저래 정말. 진짜 와 진짜 대한민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도대체. 제 생각에는 왜 그런 것 같냐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여러분 씨앗을 언제 파종하죠? 주로 봄에 파종하죠. 근데 이제 씨앗을 파종할 때 되게 간단한 그 전 작업을 하는데 뭐를 할까요? 땅에 뭐를 할까요? 네? 좀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없어요? 그렇게 막 흐리게 하지 말고. 땅 고르기를 한다.
땅 고르기의 정확한 표현이 뭘까요? 아까 남편 얘기는 그렇게 많이 하시더니 지금 또 땅 얘기 나오니까 말이 없으시네요. 옛날 단어로는 기경. 기경이 뭐죠? 맞아요. 기경이 뭐냐고 그랬더니 땅을 기경하는 거래요.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지금. 기경이 뭐냐? 땅을 기경하는 거다. 야, 희한하네, 이게. 맞아요, 맞아. 맞는데 쉽게 설명하면 땅을 갈아엎는 거거든요. 찍어가지고 갈아엎는 거죠. 옛날에는 그거를 뭘로 했을까요? 사람이 다 일일이 이렇게 했다가 힘드니까 소가 했겠죠. 소가 했다가 지금은 뭘로 하죠? 지금은 트랙터로 하고 그 전에 경운기로 한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간이 마음의 씨앗이 뿌려지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기의 마음밭이 찍어가지고 갈아엎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무언가를 받아들일 상황이 돼요. 왜? 중간중간 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표현하면 되게 힘든 일이 있고, 그리고 나서 누군가의 말을 들으려고 해요. 그게 김창옥인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김창옥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경우의 수일 뿐이고, 그게 종교일 수도 있고, 책일 수도 있고, 유튜브의 영상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친구의 말일 수도 있고, 자식이 자기한테 하는 말이 옛날엔 안 들렸는데 들릴 수도 있고, 뭐 심지어는 남자들은 소변기 앞에 써진 글자가 눈에 들어오기도 해요. 뭐 이렇게 딱 남자들은 소변기 앞에 글들이 많이 써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성분들은 뭐 이렇게 경험해 볼 일이 없으니까, 여성들도 화장실 앞에 가면 뭐 이렇게 써져 있나요? 뭐라고 써져 있어요? 신장 이식, 콩팥, 간,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 안에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스티커하고 뭐 이런 거 있죠. 남자들은 소변기 앞에 뭐가 있어요. 그런 말들이 또 문득 들어와. 전에 자기가 잘 나가고 힘이 있을 땐 잘 안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게 좋은 일이 있기 바로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래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줘야 할까요? 라고 할 때, 그때 근데 자꾸 우리는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뭔가 우리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상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하는 게 있거든요. 왜? 그게 도움이니까. 저 사람 문제 해결해 주고 싶죠. 근데 그때는 오히려 먹먹함으로 이 사람이 AM 주파수다. 그러면 나도 AM 주파수를 내면 돼요. 저쪽에서 너무 힘들다 라고 했을 때, 진짜 힘들겠다. 보통 일이 아닌데. 아니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AM에 대한 AM이에요. 그러면 FM에서는 뭘로 해야 될까요? FM으로. 나 뭐 이렇게 뭐 이번에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어. TV 프로그램 이번에 하기로 했어. 그럴 때 진짜? 이게 FM에 대한 FM. 근데 나 이번에 프로그램 새로 하게 됐어. 자만하지 말란 말이야. 자만. 하나님이 대적하셔. 그만 앉아. 뭐 하나 되면 됐다고 막 나대는 자들. 이건 지금 FM에 대해서 뭘로 한 거예요? AM으로. 그런 엄마들이 좀 많더라고요. 이렇게 엄마 아마 이렇게 됐어. 우리 딸 너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부터 시작이야. 됐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위험한 거야. 방심하고. 그 시간에 다른 애들은 더 한다고. 엄마 성격 알잖아, 너는. 엄마는 한 번 아니면 아닌 여자잖아. 성격 자체가 그런 여자잖아. 엄마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 네 애비 만나가지고. 엄마는 평생을. 엄마 속은 아무도 몰라. 엄마가 책을 쓰면 100권. 저런 강사는 비교가 안 돼. 엄마는 책을 쓰면은 100권.
그럼 이제 결국 애들도 새엄마를 원하게 되고 아빠는 원한 지 오래되셨고 이제 집안 전체가 이제 새엄마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은 누구만 몰라요? 그 기존 엄마. 자기만 모르면서 이 집은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냥 돌아가지를 않아.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 거지. 너희는 엄마 없으면 그냥 굶어 죽어. 그냥 옷 거지같이 입고 댕기고 그냥. 뭘 죽어요? 새엄마 와서 좋아 죽던데. 제가 얼마나 케이스를 많이 봤는데. 사람들이 예전에 이랬거든요. 뭐 이런 거잖아. 애들이 문제가 있대요. 그럼 기도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고. 저는 그런 말이 되게 무책임하게 들리더라고요. 아우, 정말 너무 원론적인 말 한다. 애들이 문제가 생겼대요. 기도하래요. 근데 제가 올해 40이 되면서 느끼는 거는요. 죄송해요. 제가 해마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 표정이 왜 그래요, 정말? 지금 순간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아이 새끼가 아주 저게 나이를 잊어먹고 지랄이네 저거. 제가 50이 되면서 좋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50이 되면서 제가 배운 조그마한 사실은 왜 자녀에게 문제가 있으면 엄마나 아빠가 기도를 해야 되냐면 그 기도를 하면 어떤 절대자가 자녀를 뿅 하고 바꿔주기 이전에 진심으로 기도를 한다면, 정말 좋은 기도를 한다면 엄마 마음에 아빠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평화가 찾아와요. 아, 내가 너무 내 아이에 대해서 욕심이었구나. 아, 내가 너무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너무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쓸데없는 힘을 주는구나. 그래서 골프 선생님들은 항상 뭐라고 해요? 지금 쳐본 분들만 다 힘 빼라고 하고 안 쳐본 분들은 뭐 빼라고요? 힘 빼라. 힘 빼라. 모든 스포츠는 되게 비슷한 말을 해요. 힘 빼라. 쓸데없는 힘 빼라. 자세를 바로 해라. 쓸데없는 힘을 빼라. 인간은 진짜 좋은 기도를 하면 자세와 태도가 발라지고 쓸데없는 힘을 빼게 돼 있거든요. 그게 진짜 종교를 초월한 기도의 결과물입니다. 진짜 진심으로 절에 가서 절을 했다면 우리는 쓸데없는 힘이 빠지고 자세와 태도가 발라지겠죠. 진짜 기독교든 가톨릭이든 거기 가서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쓸데없는 힘이 빠지고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발라지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엄마나 아빠가 자세와 태도가 발라지고 쓸데없는 힘이 빠지니까 그걸 보고 자녀가 영향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들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별 통하지를 못하거든요.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어떤 언어만 통하냐면 오직 행동, 뒷모습, 이 비언어적 언어만 가까운 사람에게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남자가 말을 엄청 잘하는데 이제 가까운 여자예요. 그러면 이제 어쩜 이렇게 말을 잘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말은 아주 청산유수. 어쩜 저렇게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닮았는지. 말이라도 못해 처먹으면 아유 어쩜 저렇게 그게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뒷모습이나 행동의 말이 받쳐주지 않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은 이걸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 우리가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을 변화시켜 달라고요? 아니요. 내 자세와 태도가 발라지고 나의 쓸데없는 힘이 빠지도록. 그게 빠질 때 저 사람은 가장 강력한 영향을 받거나 우리는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겠죠. 그러니 너무 원론적인 말이지만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네? 제가 10분을 얘기를 했는데 이 결론이 안 나요? 여러분 때문에 제 해마가 손상이 되는 것 같아요.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여기가 무슨 대성학원이에요? 좀 제가 뇌가 아프면 좀 도와줘야지.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여러분도 지금 안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도죠. 기도.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자세가 바로 되게 도와주고, 내 쓸데없는 힘이 빠졌을 때 저 사람이 가장 강력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면 더더군다나. 그러니 기도는 상당히 실질적인 활동인 거죠.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자기의 뜻을 관찰시키려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막 힘들면 또 하나님한테 딜하는 사람이 있어. 예, 압니다. 예, 하나님 알아요. 저번에 약속 안 지킨 거 압니다. 그렇지만 속는 셈 치시고 한 번만 더 믿어주시고 제가 원하는 거 들어주신다면 저도 섭섭지 않게 갚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못난 년은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더 센 거를 제시하겠죠. 만약 나의 필요한 걸 들어준다면 나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요. 이거는 뭐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의 기도를 어느 종교에 가서 반복해서 하는 것은 근본적인 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또 그런 문제들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또 절대자와 협상을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절대자를 협상하고 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또 협박. 하나님 진짜 이러시면 진짜 좋지 못해요, 진짜. 그렇게 또 절대자를 협박도 했다가 또 구슬로도 받다가 또 회유도 해봤다가 또 뭐 물건 주면서 협상도 해봤다가 이게 어떻게 기도냐는 거예요. 이건 기도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진짜 기도는 자기의 쓸데없는 힘들이 빠지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조금 더 발라지고, 그렇다면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그 영향을